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ETF 시장 동향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특징 ETF 전해드리는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홍 선임연구위원이고요. 이번 주는 특징 ETF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꼭지를 잡아봤어요. 미국 반도체부터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반도체. 전 세계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목이 집중된 ETF 중에 하나죠. 지금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주가, 최근 1년 사이에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 2주 동안 지금 주가가 각각 1%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는 자금도 조금씩 유출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한 2주 연속으로 해서 빠진 동향 좀 보이고 있고요. 6월 18일, 고점이 이제 6월 18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자금이 한 19억 1천만 달러 정도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해당 고점 AUM 대비로는 한 7% 정도 자금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엄청 많지는 않은 자금이 좀 유출이 된 상태고요. 편입되어 있는 이제 개별 종목들 좀 이슈 몇 가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큰 상태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 하면서 이 가이던스 실망감이라든가 혹은 디램 판매 부진 실망감이 겹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카테고리 전체로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5월 이후로 좀 자금은 좀 꾸준히 좀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카테고리라는 것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ETF들 좀 묶어놓은 카테고리인데 지금 이제 5월 이후로는 자금이 조금 빠졌고요. 짚어볼 만한 포인트는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실적 동향인데 이렇게 좀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로는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전체 이 반도체 ETF 전체의 실적 추정치는 소폭 상향이 됐습니다. 한 0.9% 정도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도 좀 이제 어떤 디램 판매 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기폭제가 돼서 좀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이제 못 팔아서 어떤 부진했다라기보다는 제품이 없어서 지금 못 파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추정치는 좀 상향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도 사실 저도 이제 같이 자금들도 좀 필수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보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이 5월 이후로 이 SMH 티커를 가진 미국 반도체 ETF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10달러에서 거의 280, 290 이렇게까지도 상승을 보였는데 자금 유출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자금 유출이 어떤 이제 반도체 시장 전반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 2가지 정도 짚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한국 조선해운이에요. 배를 만들고 그리고 이 짐을 실어 나르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인데 지금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코스피 200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이 배를 만드는 기업들이죠. 이 조선가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만드는 배, 기존에 만들었던 배를 또다시 파는 이 중고선가 모두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높아지는 이 중고선가가 이제 실적에 반영이 이제 점점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해운 쪽도 짚어보면 좀 몇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운송과 관련된 운임지수들이 좀 더 빠르게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중동 지역의 이 지정학적 이슈가 성과를 좀 끌어올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 중국발 상하이 운임지수 역시도 좀 최근에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이 관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좀 빠르게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좀 더 뱃삭을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운임이 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운 관련된 주가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변동성 지수예요. 우리가 흔히 이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이 빅스 지수. 최근에 계속해서 좀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2포인트 정도였어요. 그리고 최근 5년 내 가장 저점은 이제 2019년 11월 달에 11포인트대 정도였는데 거의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죠. 지금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변동성 지수 자체도 꾸준하게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변동성 지수 ETP 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른 점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변동성 지수 자체는 대략 한 20에서 40선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변동성 ETP는 더 낙폭이 꾸준하게 내려가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검정색 선이죠. 지금 쭉 내려가는 모습 좀 볼 수가 있는데 변동성 ETF를 장기 보유해서 투자하는데 좀 괜찮을까요? 라는 부분과도 좀 질문이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 변동성 지수는 이 변동성 지수 ETP들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 선물을 가지고 ETF 운용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변동성 선물들 자체가 콘텐고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음 선물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롤오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롤오버 비용이 커지면서 녹아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할 때도 이 변동성 ETP들은 좀 장기 보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 좀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팔라듐 그리고 플래티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 선을 좀 쳐놨는데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플래티늄 그리고 주황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팔라듐 모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유를 좀 살펴보면 팔라듐이나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의 어떤 매연을 줄이는 촉매제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전기차 대신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잘 팔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라듐 같은 경우는 전체 수의 80% 정도, 그리고 이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45% 정도가 이 내연기관의 매연 저감 장치로 좀 사용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친환경 수요를 조금은 우려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더 우세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친환경 수요가 조금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6월 초에 있었던 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가 굉장히 좀 다수 의석을 좀 획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이제 약간 왼쪽 좌파 쪽 정권들이 하던 이 친환경 정책들이 조금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친환경차, 특히나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팔라듐, 플래티늄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라는 거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친환경 넘어가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어떤 장애물들은 좀 있을 수 있어도 좀 큰 틀에서의 방향은 아마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셔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동향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 6월 말에 이제 PC 데이터, 그리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던 이 대선 토론 있었죠. 소화를 하면서 좀 차분하게 좀 상반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1% 내외 정도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부분 평가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폭등을 했습니다. 어떤 대규모 정책들을 펼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채권들을 또 대량으로 발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 역시도 좀 폭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장기물 위주, 미국 국채 장기물 위주로 채권형 ETF에 또 자금 유입이 좀 강화가 됐는데요. 지금 좀 살펴보시면 이 금리, 지금 주간 단위로는 한 14bp 정도 올랐어요.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거고요. 금요일 하루에만 10bp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4.3% 재돌파를 했고 또 4.4%까지도 좀 근접을 한 그런 상태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런 대선 토론 결과 때문에 금리가 좀 급등을 했구나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를 만기별로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나라는 거를 좀 연간 단위로 연초 이후로 좀 누적으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빨간색 선이 미국 국채 장기물입니다.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TLT라든가 혹은 TMF, 이런 미국 국채 장기물 3배짜리죠. 이런 ETF들이 모두 미국 국채 장기물 카테고리로 제가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 미국 국채 장기물에 자금이 확 들어왔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4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왔고요. 연간 누적으로는 약 127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급등을 했지만 지난주에 시장에서 미국채 장기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미국 52주 신고가예요. 지금 에너지라든가 정보기술, 그리고 일본, 인도 이런 국가들이 신고가에 좀 올랐고요.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는 이유는 주식은 어떻게 보면 계속 방향성이다 보니까 52주 신고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추세들이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좀 어떤 것들이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나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 섹터 산업 내에서는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인프라라든가 파이프라인, 그리고 미국 정보기술 관련해서 PTF 이런 ETF들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여기도 테마형 내에서는 팡지수 혹은 빅테크, M7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빅테크 위주로 또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또 내려와 보면 이 글로벌 내에서는 일본, 인도, 그리고 이머징도 신고가에 올랐는데, 이머징은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그래서 좀 이머징 시장 전체적으로도 보는 ETF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내에서도 좀 중국을 제외하고 있는 ETF들도 있다 보니까 좀 중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ETF들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징 ETF 그리고 미국 52주 신고가를 포함한 시장 동향까지 좀 쭉 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 선생이었습니다.